안녕하세요, 소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요일 소셜라이브 연희동 전두환 씨 집 앞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요. 비가 와서 저희가 급하게 여기 300m 떨어진 곳에 좀 실내를 섭외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좀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요. 대신에 좀 가까이 있다는 점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소셜라이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만솔 소장님 모시고 좀 끝까지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두환 추격자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좀 하시게 된 계기랑, 네, 다시 이제 언제 시작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제 켜신 거라서. 네. 제가 서대문구 구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관내 주민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또 추적하고 그에 합당한 어떤 벌을 받게 하는 그런 단죄를 해야겠다는 그런 활동을 나름대로 해왔는데, 제가 이제 지방세 체납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부터 해서 골프장 포착, 그리고 12.12 기념 우찬까지 이제 포착을 했는데, 가장 핵심은 전두환 씨가 5.18 당시에 발포 명령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 그리고 전두환 씨가 숨겨놓은 그 수천억 원 혹은 수조 원대에 이를지도 모를 그 막대한 재산들을 찾아내서 환수하는 것, 이 두 가지 작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는 사실 전두환 씨 관련된 핵심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 권한이 굉장히 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난 총선을 통해서 전두환 씨와 5.18 관련된 문제를 좀 이번에는 좀 끝장을 보고자 총선에 나름대로 도전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좀 자연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 추적과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좀 권한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고, 또 그런 부분 좀 여러 가지 재반 경제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될 때 기왕 한번 좀 시작한 일이니까 좀 끝장을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 통해서 예와 야호 릴라이님이 연희동에 있는지 처음 알았다. 네. 혹시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좀 협박받거나 뭐 위협이 있으시진 않으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 만난 걸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그날 골프장에서 그 골프장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회장, 이 인물이 그 부부와 전두환 이순자 씨가 동반 라운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장으로 이제 추정되는 분이 그렇게 이제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채를 막 휘두르면서 폭행을 가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갖고 있던 촬영 장비도 파손이 되고 좀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런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전두환 씨가, 저는 사실 그날 전두환 씨가 혹시 저를 때리면은 절대로 저희 촬영팀, 저희 추적팀한테 혹시 맞대응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영상을 생생하게 잘 담는 거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전두환 씨가 얼마나 폭력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당부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를 제가 이제 차량으로 추적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이 있는데, 전두환 씨 차가 그렇게 신호 위반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데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럴 때는 멈추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두환 씨 차량은 그냥 이렇게 쌩 하고 가버려서 저는 사거리에서 전두환 씨를 놓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운전과 이 전두환 씨 추적을 병행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경험들은 좀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대통령 시절에 그 무신호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직 대통령 혹은 뭐 국무총리 정도 되면은 경찰이 이제 교통 통제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죠. 경호상의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VIP가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타겟이 될 수 상황이거든요. 있으니까. 근데 전두환 씨는 현재 대통령이 아닐 뿐더러 현재 대통령 지위에,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두환 씨 좀 신호 좀 잘 지키십시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범칙금 나갑니다. 네. 저희가 연희동에 죄송합니다. 연희동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연희동 자택을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 추징금이 많잖아요. 국가에 체납하겠다라고 두 번이나 밝혔습니다. 첫째는 1988년에 본인이 이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뭐 국민의 뜻에 따라 단죄 받겠다라고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한 번은 2013년에 아들인 전재국 씨가 자신이 검찰 수사 받기 전에 모든 빚을 다 갚겠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 네. 그 구의원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죠? 네, 일단은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총 2천억 원 넘는 추징금 중에서 절반을 아직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국세가 한 31억 원 정도 체납돼 있어서 국세청이 발표하는 매년 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전두환 씨 항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전두환 씨 추적을 시작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서대문구의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던 중에 전두환 씨가 벌써 수년째 지방세 체납액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근데 지방세 체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방세를 안 내려면 주민세 이런 것도 안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가 거의 한 10억 원 정도를 지방세 체납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10억 원 체납하기가 쉽지가 네,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통 왜냐면 일이 주민세 아니에요. 여러분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네. 네. 정확히는 이제 전두환 씨가 6,170원 주민세를 체납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민세 내세요. 양도소득세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한 9억 7천만 원 정도 지방세 체납을 했는데 네. 이게 서대문구 수년째 체납액 1위예요. 근데 2위와의 격차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많은 분이 네. 한 많아봐야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차곡차곡 세금을 안 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 말에 세금 문제로는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38 세금 징수팀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구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전두환 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뭐 그림도 몇 점 들고 나오고 전두환 씨 집에 있는 냉장고랑 맞아요. 뭐 가전제품에 이제 압류딱지도 그때 붙이고 강아지가 또 나오면서 또 유명해지지 않았나요? 강아지? 기르던 개. 네. 걔는 그때 제가 그 최근에? 안에 네. 들어갔던 이제 세무 관련 공무원들한테 강아지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이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택수색을 실시한 날 전두환 씨는 기분 나쁘다고 방에 탁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순자 씨는 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압류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네. 길길이 날뛰면서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우리는 뭐 세금 낼 돈이 없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고 했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돈 문제로 예민하게 고함 지르는 이순자 씨를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와 이제 조우를 해가지고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 골프장 관계자에게 전두환 씨가 골프장 이용료를 냈습니까? 라고 네.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쉽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전두환 씨가 골프장 이용료를 냈다고 답변하면 그러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야지. 이런 그쵸. 답변이 이거예요. 그렇게 반박이 가는 것도 안 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에게 호화 골프를 공짜로 제공한 게 맞냐라고 골프장이 그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추궁을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던 이순자 씨가 갑자기 그 대목에서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5.18 발포 명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고 네. 이순자 씨는 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사람이 아주 돌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순자 씨도 올해 나이가 이제는 80이 넘은 아주 고령이신데 아주 골프장이 떠나가라 이렇게 막 쩌렁쩌렁 고함을 지르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예전에 영부인까지 지냈던 분이 네. 입이 그렇게 아주 그냥 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별 뭐 저를 뭐 이렇게 뭐 동물에 비유하고 이렇게 아주 험한 욕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진땀 흘렸습니다. 네. 이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은요, 본체와 별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별채는 2003년에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매에 나왔을 때도 처남이 구입해서 그렇죠. 사실 실소유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정말 꼼수가 발견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또 법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취득하더라도 이 사실이 범죄 수익임이 증명이 되면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얼마 전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도 내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좀 법의 한계와 이 좀 빠져나갈 구석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전두환 씨가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은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시효 자체가 소멸이 끝나서 돼버려요. 소멸이 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아들이라든가 이순자 씨가 이것을 상속받거나 징여받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걸 네. 납부해야 되는 책임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과 세금을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네.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현재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은 이 재산이 전두환 씨가 50 독재 시절에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임이 입증이 돼야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두환 씨의 아들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뭐 시공사라든가 무슨 뭐 고깃집이라든가 미국 나파밸리에 있는 포도밭이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재산들에 대해서 이 재산들이 사실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 재산들이 형성이 됐겠습니까? 근데 현재 법으로는 아들 소유로 돼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추징하기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네. 전두환 일가에 대한 네. 그런 어떤 더욱더 강력한 재산 환수 노력이 법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 전두환 씨 본인이 직접 축제했다고 단죄를 받는 이 사람이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보면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30년 전에 말씀하시고 왜 안 지키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인스타 줄라이 피프 SW님이 살고 있는 자택을 압류하려 해도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 이제 공매 절차에 넘어가 있는데 네. 전두환 씨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추징금 내겠다라고 공언을 해놓고 나서도 네. 또다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택에 대해서는 맞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의 네. 집착에 가까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근데 저도 전두환 씨 집에 좀 자주 가봤지만 그 근처에 가보면은 전두환 씨 집 바로 맞은편을 경찰에서 경호동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근접 경호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대통령 그렇죠. 집 앞에 경호를 하는 게 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는 전두환 씨 사저에 대해서 경찰 경호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두환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는 대통령 예우에 관한 전직 대통령 지위 자체를 모두 다 박탈당한 맞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경호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에서 집이 이제 공매로 넘어가서 그 집을 비워주고 전두환 씨 내외가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옮겨간 집 근처의 경찰이 경호동을 다시 매입해줄 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현재 집을 반드시 이 경호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또 두 네. 번째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전두환 씨 연희동 집 자체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에 좀 우리가 한번 뜯어봐야 하는 그런 비밀이 좀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집 내부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특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퇴임할 당시만 해도 집안 내부에 거기에 이게 이제 뭐 5층 이상의 건물도 아닌데 집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든지 혹은 집 내부에 비밀의 방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제보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씨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 내 돈을 찾고 싶으면은 우리 집 마당을 한번 파봐라.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뚫을 테면 뚫어봐. 어떤 이런 호기로운 전두환 씨의 모습들을 좀 과거에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숨겨진 비밀 때문에라도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을 지금 벌써 거의 한 반세기 정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망할 때까지 이 집과 같이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저희 페이스북에서도 이정환 님이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법이 통과되면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하기도 매우 지난하고 법이 통과돼도 전두환 일가가 뭐 재판 집행 이의 신청, 공매 취소 신청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고 미루게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이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난 것도 이 법이 위법하다고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낸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반성과 참회의 여지가 없구나 이런 좀 안타까움을 느끼겠습니다.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여기서 1km 떨어진 노태우 일가잖아요. 어제 또 가보셨는데 소장님이 네네. 좀 어떠세요? 같이 이제 서대문구에 같이 사시는데 두 분이. 네네. 제가 그 서대문 구의원 할 당시에 31만 서대문 구민을 모두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직자로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전두환 씨는 예외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면은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저는 사실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로 추적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씨 정도만 해도 물론 12.12 쿠데타의 주역이자 독재 정권의 한 축으로서 그 굉장히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인 건 맞지만 적어도 전두환 씨처럼 이 틈만 나면은 뭐 호화 골프 치고 12.12 당일날 기념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뭐 5.18이 폭동이었다는 등 망언을 하거나 혹은 뭐 추징금을 덜 냈다거나 세금을 안 낸다거나 이런 모습을 사실 노태우 씨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깔끔한 편입니다. 비교적. 그래서 제가 이제 5.18 단체 회원들이나 5.18 당시에 가족을 잃은 분들 만나면은 이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전두환이 제발 노태우처럼 입만 다물고 살아도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태우 씨는 아들 노재현 씨를 통해서 최근에도 이제 사과를 5.18에 하셨죠. 대해서 사과 입장을 좀 대신해서 밝히기도 했고 네. 뭐 그게 이제 진심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네.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씨처럼 이렇게 조용히 좀 근신하고 자중만 해도 네.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덜 미워할 텐데 전두환 씨는 오히려 좀 사람들의 미움을 더욱더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경찰 경호 인력에 뭐 철수를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바로 이제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노태우 씨 자택 인근에 있는 경비 경호 인력은 철수된 게 맞습니다. 제가 네. 직접 확인을 했는데 아, 전두환 씨 집 근처에 있는 경찰 경호 인력은 자택 경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경부대가 현직 경찰관으로 이 인원만 교체가 됐을 뿐이지 규모라든가 실제적인 경호가 이루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경호의 질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 경호 같은 경우도 전두환 씨에 대한 것들은 지금 하루빨리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네. 돈으로 해야죠. 실제로 경찰한테 많이 좀 여쭤봤어요. 왜 또 민감용 청장이라든지 청장이 늘 새로 취임하실 때마다 이거를 공약처럼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전두환 씨 경우인데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는데 늘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이 좀 답답한데 네. 전두환 씨는 현재 경호를 자택 경비, 그다음에 근접 경호 이렇게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택 경비는 집 주변에 초소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 있고 집 맞은편에 경호동이 있고 이 집 근처에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경비가 있고 근접 경호라는 것은 전두환 씨 부부의 아주 이 밀착된 거리에서 경찰 경호원이 실제로 이제 경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전두환 씨가 정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사설 경호업체에 돈을 들여서 경호를 의뢰하면 될 일이거든요. 골프 치고 비싼 밥 먹을 돈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저는 경찰이 걱정하는 바가 뭔지는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지금 즉각 경비 경호 인력을 철수시켰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5.18 당시에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뭐 전두환 씨 집에 이제 뭐 침입을 해가지고 위해를 가한다든가, 그래서 전두환 씨가 뭐 상해를 입거나 전두환 씨가 혹은 뭐 극단적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경찰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의 화살, 책임 같은 것들을 경찰이 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경찰이 굳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가 그런 어떤 정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전두환 씨가 알아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겠죠. 그리고 그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경찰이 그렇게 근접 경호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는 전두환 씨 걱정을 그만하시고
경비 경호 인력을 즉각 전부 다 철수하는 것이 경찰청장도 작년에 이미 공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연희동에서 굉장히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구의원하시면서 많이 좀 보셨잖아요. 뭐 일례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구현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중단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연희동 관내에서 전두환 씨가 이제 관내 VIP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내 VIP라는 것은 뭐 전직 장관, 전직 총리, 전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내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네. 이런 주요 인사가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관내 이제 행정조직, 즉 공무원들이죠,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연희동 동장이 매년 연초마다 신년 인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두환 씨가 만약에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면은 연희 동장에 가서 신년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거나 무리한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전두환 씨는 현재 대통령 지위를 전직 대통령 지위를 다 박탈당한 상태고 네. 자연인 신분인데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전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인 만큼 연희동의 최고 행정조직의 어떤 최고 책임자가 즉 국가 공무원이 매년 해마다 전두환 씨 신년 인사를 가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자잘자잘하게는 전두환 이순자 씨가 그렇게 또 투표는 열심히 해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마다 네,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아주, 이 예. 사진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전직 대통령 부부 이런 식으로 언론 앞에 나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가 그 은갈치 양복 아주 반짝반짝 비단 거 예쁘게 빼입고서는 네. 가가지고 이제 투표하면서 허허허 뭐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뭐 이런 이제 또 망언을 망언들을- 한마디씩 하시죠. 네, 그렇게 망언을 하는 주요 이제 그 연례 행사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투표장에 갈 때는 뭘 갖고 가야 되죠? 신분증을 신분증을 가져가야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전두환 씨 부부는 여태까지 본인들이 투표하러 가면서 신분증을 안 갖고 갔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알고 내가 셀럽이다. 그렇죠. 뭐 이런 예. 니네 나 몰라? 나 전두환이야. 나 이순자 이런 식으로 네. 가서 신분증을 제시 안 하고 투표를 하는 것들이 관례처럼 허용이 되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서 이순자 씨가 한 번은 신분증을 집에다 놓고 왔는데 선관위에 의해서 좀 제지가 당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순자 씨가 기분 나빠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안 나왔다는 그런 후문도 있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저 인스타그램에서 한수빈님이 추징금 1,0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추징금의 그 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치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전두환 추징금 2,205억 원 판결은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절반 정도 해결이 됐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1,000억이 남았으니까요. 97년도 기준 1,000억이면은 지금 얼마일까요? 제가 뭐 가늠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23년 전이니까 네. 지금 1,000억도 큰 돈이지만 네. 그 당시 물가 기준을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사실 총 2,000억 원이 넘는 돈이었고 근데 문제는 전두환 씨가 추징금 2,000억 원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네. 부당하게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들에 대해서 이제 환수 조치로 내려진 것인데 네. 이 전두환 씨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들여다본 뭐 연구자나 이제 당시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전두환이 불법 축적한 재산 중에서 2,000억 원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세발의 피 정도다, 빙산의 일각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이 뭐 거의 이제 공인된 정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씨 스스로가 내가 숨겨놓은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전두환 씨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럴 정도로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그 돈이 내 거였던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아주 기상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부동산이라든가 무슨 뭐 미국의 어떤 뭐 차명 재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재산들이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 2,000억 원 정도는 전두환 씨가 사실 낼 맘만 먹으면은
그냥 껌값 정도로 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조차도 아깝다는 거죠, 사실. 네. 저희 페이스북에서 홍주성님이 뭐 시공사라든지 아들 재산을 조금 뭐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이 좀 필요한데요. 네. 현재의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은 이 재산이 설령 삼자가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임 당시에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그렇죠. 네네. 범죄 수익이다. 이게 입증이 돼야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들 이제 전재용, 전재국 이런 이 전두환 씨의 이제 자녀들이 자식들, 네. 갖고 있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시공사라든가 네. 무슨 뭐 이렇게 삼겹살집이라든가 나르는 돼지. 저 네네. 나르는 돼지 거기 여러분 저 가서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네. 있는 나르는 돼지 이게 광고가 아니고요. 그 집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재산들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임 당시에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재산이다라는 것이 현행법으로는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전재용, 전재국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 여기도 이제 50, 60이 다 된 나이들인데 지금까지 뚜렷한 재산 이게 직업이 변변찮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직업 대통령 아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뭐 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렇게 이제 기업체, 네. 사업체 같은 것들이 아버지가 전두환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재산을 형성한 과정 자체가 명쾌하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전두환 추징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네. 이 법의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현재 이 전재용, 전재국 같은 이 자식들이 갖고 있는 재산 형성이 내가 땀 흘려 노동을 해가지고 번 재산이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되면 이것은 아버지의 어떤 후광, 아버지의 독재의 영향권 하에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해석하고서는 강제로 환수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더 강력한 전두환 추징법을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제가 들어가서 그 법안을 발의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꼭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전두환 추징법을 재개정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서 쥐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40년입니다. 40년. 정부도 수없이 바뀌었는데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거 전두환 씨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 같다. 왜 여태 정부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좀 안타깝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거대한 장벽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사실 박정희 씨 이후로 이제 대통령이 가장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8년 정도 재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 본인이 퇴임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이 철옹성 같은 본인의 권력과 또 본인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보호망을 얼마나 철저하게 쳐놨는지 그 세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를 포착하고 났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있었어? 전두환이 거의 뭐 이 집에서 이렇게 집밖 출입도 못하고 거의 이렇게 좀 은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이도 이제 90의 고령이다 보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그런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고령의 노인인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골프를 치고 본인이 5.18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강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봤다. 네. 전두환을 꼭 처벌해야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여론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일조한 것 같아서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전두환에 대한 어떤 단죄, 처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좀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5.18 40주년 그리고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여기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인스타에서 JH 레오님이 사자 명예훼손 말고 정말 다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40주년을 맞아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현행법상 한 번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감형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네. 다양한 어떤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뭐냐면은
전두환 씨가 처음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맞아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가 97년도에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네. 출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전두환 씨가 사형 혹은 이제 그 무기징역형을 언도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러니까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죄를 물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5.18 발포명령 그리고 5.18의 광주시민 학살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형법 학자들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5.18 당시에 전두환 씨가 발포명령을 내린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을 하면은 지금 4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살죄로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법학자들의 연구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한 번도 5.18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전두환 씨를 법정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5.18 학살죄로 전두환 씨를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이 이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조비오 신부님 사자명예훼손죄는 전두환 씨가 재판에 되게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보셨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두환 씨가 저는 전두환 씨가 증세가 있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자꾸 조라세요. 춘곤증. 네. 춘곤증을 심하게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가지고 수원증은 많은 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앓고 계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그만큼 이제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전두환 씨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자 명예훼손죄는 이게 유죄로 판결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나 혹은 벌금형 정도가 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해서 이걸로 이렇게 구속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이걸로 이제 감옥에 보내거나 이런 양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해봐야 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텐데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쿨하게 상관없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는데 저는 전두환 씨 지금 즉각 잡아가둘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6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하나 있어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 중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작년 6월 달에 국무총리 주재 정부 합동점검회의에서 그 방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방안과 기준에 따르면은 전두환 씨는 전형적인 호화 생활 고액 체납자예요. 일단 국세 지방세 합쳐가지고 40억 원 넘게 명단에 항상 오를 정도로 고액 체납자인데다가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두환 씨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감정가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타고 다니는 차, 이 차량도 최고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다가 전두환 씨가 호화 골프를 즐기고 또 12.12 기념 모찬 당시에 네. 전두환 씨가 혼자 그날 점심에 먹은 식사 비용이 제가 그날 눈으로 확인한 것만 35만 원이었습니다. 네. 코스 요리 20만 원에 불도장 15만 원짜리 테이크아웃. 그래서 전두환 씨가 그렇게 아주 비싼 요리, 아니 한 끼 식사에 3만 5천 원도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네. 35만 원을 쓰더라니까요. 그렇게 호화 생활을 전형적으로 누리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인 전두환 씨는 지금 당장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 30일 동안 가두는 것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좋은 질문 주신 두 분을 좀 꼽아볼까 하는데요. 너무 많은데 요 중에서 두 분 소장님이 좀 응원의 댓글도 많은데 두 분만 아이디 두 분만 꼽아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요 분 한 분 하고 네네. 페이스북에 알렉산더 서님이랑 네네. 네. 또 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 누구 어떤 분 드릴까요?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은 네. 너무 여기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위에서요? 위에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어떤 분 드릴까요? 네. 여기서만 해야 네, 되나요? 네, 아니요 이 전체 화면에서 하시면 네네. 됩니다. 페이스북에 신선자님 네, 또 와, 네. 네, 알렉산더 서님께 저희 소셜라이브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JTBC가 어제부터 5.18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월요일에는 직접 광주 현장에서 헬기 사격 관련된 것 및 최종 책임 부인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관련 보도 이어가고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5.18 우리 가족분들도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8 올해가 40주년입니다. 아까 저희 댓글 다신 분 말씀대로 정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여기 연희동에는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신 분도 여기 소장님 계십니다.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에 참여를 하실 기회가 이제 좀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역사 앞에 반성하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좀 안타깝지만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네. 전두환 씨가 반성을 하거나 사죄를 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사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 단체들이나 유족들도 전두환 씨가 조금이라도 반성하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고 여러 번 밝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두환 씨가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을 기대하는 것보다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연희동에서 이렇게 소셜 라이브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현장감 있게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비가 와서 이렇게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 소장님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월요일 광주에서 광주 스튜디오에서 하는 JTBC 뉴스룸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광주에서 또 소셜 라이브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장님 끝까지 좀 추적하실 테니까요. 관련 있으신 분들은 정의사회구현센터 맞나요? 네.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그 SNS에. 네네. 네, SNS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좀 뭐 후원도 많이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셜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